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아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LS 에코에너지라는 기업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 기존 사업은 전력통신 케이블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그리고 신사업으로 히토리와 이 해저 케이블 사업을 한다라고 밝힌 기업이긴 하죠. 그래서 이 신사업도 중요하긴 하지만 기존 사업에 대한 모멘텀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구리 가격과도 엮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LS 에코에너지가 5월에 급상승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기존 사업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서 오늘 그 부분에 관련해서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대기업 채널에 오시면은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 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LS 에코에너지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해저 케이블 그리고 히토류 사업을 좀 신사업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이 제2의 성장 모멘텀이 될 것이다 라고 작년 12월쯤에 말을 했었죠. 실제로 이 LS 에코에너지가 베트남 광산업체와 대규모 히토류 산업을 계약을 하면서 공급망을 좀 선점을 했었는데요. 이게 그 해저 케이블 사업 같은 경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발발하면서 유럽 같은 경우 러시아 가스 배비가 좀 잠길 것을 우려한 부분이 크다 보니까 이 에너지 안보가 대두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해서 해상 풍력을 발전하는 나라가 꽤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것에서 이 해상 풍력 발전으로 인해서 전기가 생산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육지로 대규모 전력을 끌어다 올 수 있는 이 해저 케이블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리고 히토류 같은 경우 이 첨단 산업인 이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등에 들어가는 만큼 완전히 전략 자산인데요. 그런데 이 히토류 같은 경우 당연하게도 생산량 1위 국가가 중국이죠.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중국의 성장을 좀 억누르려고 트럼프 시대에 저희가 기억한 이 미국하고 중국의 미중 무역 전쟁, 그만큼 중국에 대해서 상당한 압박을 가하고 있던 상황이었죠. 근데 중국은 이에 맞서서 이 전략 자산인 히토류를 무기화하고 다른 국가의 수출을 금지하는 전략을 많이 세우곤 했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국은 히토류 의존도가 중국의 80%에 달하는 만큼 이 중국의 의존도가 상당해서 이 중국의 수출을 금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상당 기업들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이 LS 그룹도 마찬가지로 그룹 내에서 2차 전지 그리고 등등등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토르를 필요로 하는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한 문제점을 타파하기 위해서 이 히토르라는 신사업을 추진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관련해서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기대감에 주가 상승했었던 건 여러분들도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런데 5월 상승은 좀 달라요. 5월에 급상승을 했던 이유는 이 히토류, 해저 케이블 사업이 아니라 기존 사업의 모멘텀으로 작용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기존 사업은 어떤 것을 하고 있었느냐라고 본다면, 기존 사업 같은 경우 LS 에코에너지는 이 베트남과 미얀마의 자회사를 두면서 이 전력과 통신 케이블을 제조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매출을 보시자면은 전부 베트남과 미얀마에 있는 자회사로부터 나온 매출액이에요. 사실 이 전력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이 구리가 당연하게도 들어가다 보니까 제품 가격 상승으로 기존 사업 매출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렇게까지 구리 가격이 상승한 이유는 결국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AI 산업 확장이죠. 이 AI 산업이 커지게 되면서 필요하게 된 이 전력 인프라망 구축, 이 전력 인프라망 구축을 위한 전선의 수요 증가, 그리고 전선 수요 증가에 따른 구리 수요 증가, 그 이유로 인해서 지금 구리 가격이 지금 천정부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이 구리라는 원재료 가격 상승이 일어나게 된다면은 당연하게도 제품 가격도 상승하게 되겠죠. 근데 제품 가격이 너무나도 비싸다 보면은 결국엔 사람들이 좀 꺼려하는 성향, 그러니까 제품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는 현재 케이블 사업을 베트남에서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일단 이 베트남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하는데요.
사실 베트남 같은 경우 전력 케이블 가격이 오르게 되더라도 구매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긴 하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현재 베트남 같은 경우는 제8차 전력 개발 계획에 따라서 인프라 구축이 좀 한창이거든요. 근데 2030년에 이 도시화율 50% 달성 계획을 수립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 기존의 노후화된 전력선이 상당히 많아서 어쩔 수 없이 구매를 해야 하는 입장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도시화율이 진행됨에 따라서 발전 설비 용량도 늘어난 것은 좀 당연한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전력통신 케이블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 보이고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도시화율이 계획된 부분보다 더 초과가 된다라고 한다면 더욱더 매출 증대 효과를 누릴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있죠. 이처럼 이 베트남 도시화율에 따른 이 기존 사업의 매출 증대가 일어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지만, 그렇다면 앞으로 이 베트남의 도시화율이 포화 상태가 된다면 그것으로 모멘텀이 끝이 아닐까 하는 궁금증도 생기기 마련이겠죠. 근데 하지만 이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 베트남 그리고 미얀마의 자회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주변 국가, 특히 동남아 국가만 해도 지금 주변에 태국, 싱가포르, 필리핀 뭐 등등등 많잖아요. 이러한 국가들의 전력 통신 케이블 판매를 한다면 LS 에코엔지 매출의 상승이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다면 이 동남아 국가들의 도시화율도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는 주변 동남아 국가들의 모멘텀뿐만 아니라 유럽과 이 싱가포르 등의 초고압 케이블 수출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지금 최근에 덴마크에 3년간 약 3,051만 달러 규모의 케이블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었죠. 이는 당연하게도 AI 산업 화랑으로 인한 전력 인프라만 구축으로 케이블 수출이 증가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 AI 관련 산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케이블의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서 LS 에코에너지의 매출은 더욱더 증대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는 신사업으로 히토류와 해저 케이블 사업을 진행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히토류 같은 경우는 2024년 올 하반기부터 매출이 잡히기 때문에 이 기존 사업도 무시는 못할 매출액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존 사업에 대한 모멘텀도 잘 알아봐야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 기존 사업 부분에 대한 중요도 알아보았으니까 그럼 차트와 이 수급적인 측면 함께 보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수급을 보자라고 한다면 지금 기타 법인에서 1월부터 상당 부분 매수를 하고 있었던 것을 좀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제가 저번 3월 15일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정확한 거는 뭐 공시로 나와 봐야 알겠지만 일단 제 추측상으로서는 지금 현재 LS 그룹이 2세 오너 체제거든요. 근데 2세 오너 체제에서 3세 오너 체제로 넘어가는 과정 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 중에 있으면서 이 지배 구조 측면에서 지금 LS 그룹이 LS 전선이 LS 에코에너지를 좀 매수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 부분 관련해서 제가 영상 말씀을 드렸으니까 3월 15일 이 3월 15일 영상 한번 봐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요. 일단 수급적인 걸 보시면은 지금 한 달 사이에 외국인이 약 한 130만 주를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근데 특이하게 개인과 기관이 좀 매도로 경향이 보이고 있거든요. 특히 연기금의 매도가 좀 상당 부분 세다 보니까 이 연기금의 방향성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도 지금 그러니까 매수세가 상당 부분 세요. 근데 만약에 이 외국인의 매수세가 매도세로 돌아가게 된다면은 이제 LS 에코에너지의 단기적인 상승의 모멘텀은 어느 정도 살짝 주춤거릴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 외국인의 매수세가 매도세로 돌아가는지 그 부분을 좀 잘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개인 같은 경우는 지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이죠. 그래서 개인도 마찬가지로 개인 매도세가 매수세로 돌아오는지 그 부분 확인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5월에 상한가 한번 나왔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20% 상승했고, 그리고 신고가가 5월 9일에 한번 나왔었죠.
5월 9일에 신고가를 찍었지만 차익 실현 매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이 신고가이다 보니까 사실상 이 매수의 심리보다는 매도의 심리가 더욱더 강하거든요. 당연하게도 그렇기 때문에 이 음봉 캔들이 나온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지지라인 같은 경우 제가 이 부분을 좀 설정을 해 놨는데요. 지금 어제 같은 경우도 이 부분에서 좀 지지가 일어나면서 아랫꼬리가 달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 살짝 지지해주고 아랫꼬리가 달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근데 지금 사실상 10일 이평선과 20일 이평선의 이격도 차이가 상당 부분 큽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은 좀 이탈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21일 이평선 부분이 지지라인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상 이 부분 이탈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는 히토류, 해저 케이블, 그리고 기존 사업인 이 전력 통신 케이블, 이 세 가지 모두 전부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일단 상승의 여력은 아직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이 부분 오늘 말씀드리면서 오늘 내용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리고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견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하여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